방금 소개받은 박명희입니다. 저는 저를 좀 잠깐 소개하자면 동국대학교에서 교수를 하다가 또 어떤 인연으로 소비자원의 원장으로 또 잠깐 일을 해봤고, 또 그동안에 이제 녹색소비자연대나 소비자와 함께 이런 NGO 단체를 참여를 하면서 소비자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한 그런 인연 때문에 아마 저에게 이 소비자 관점에서 본 소비자 정책의 진단, 이런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현업에 계신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좀 쓴소리 하기가 이제 쉽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명예교수로 퇴직을 해서 좀 자유롭게 있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경험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 소비자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습기 사고라든가 또 세월호, 급발진, 미세먼지, 온갖 소비자의 이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저희는 이미 다 그걸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5, 60년간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소비자보다는 이제 성장을 위한 하나의 노력을 위해서 소비자는 항상 뒤로 유보시키는 그런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 사건이 연속돼서 발생하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이런 소비자 입장에서 해결보다는 기업이나 또 성장을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인터넷이 좀 그나마 소통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는 어떤 문제들로 이제 바뀌게 되는가 하면, 소비자가 정보를 조금이나마 이제 공유를 하게 됐다 하면서 소비자는 이제 보호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주권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이런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그런 논의가 돼서 실제로 소비자 기본법은 2005년, 6년 이때 소비자는 주권을 가져야 하니까 소비자 스스로 굉장히 똑똑한 소비자가 돼야 한다, 이렇게 패러다임 전환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패러다임 전환을 하려다 보면 어떤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하는가 하면은 소비자 보호법을 기본법으로 바꾸면서 이 기본법의 처한 상황에 맞게 부대적인 다른 법들을 바꿨어야 하는데, 그런 법들은 전혀 바뀌지 않고 소비자 기본법만 딱 바꿔서 소비자 스스로 똑똑해지셔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에 한 10여 년 이상을 저희가 소비자 정책을 해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똑똑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정보를 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집단 소송도 해야 하고, 또 기업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를 해야 하고, 뭐 다양한, 그다음에 어떤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는 제조물 책임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입증 책임도 소비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입증 책임이 디스커버리의 형태를 띈다든가, 또 아니면은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입증 책임하도록 변환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스스로는 주권을 가져라는 기본법은 있는데 부대적인 법들은 전혀 변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는 그런 환경이었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전환의 모순점이 소비자의 주권 법제개혁, 소비자 관점의 경제, 이런 걸 봤을 때 이 주권만 주장을 했지 나머지는 바뀌지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여기 지금 5개의 학회가 있어서 학회 회원님들께 이제 정책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하고 있었는가. 저희가 보니까 소비자 행정을 하는 기관들이 어느 순간에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지방 소비자 행정, 피해 보상, 소비자 역량 강화, 또 뭐 환경 문제, 먹거리 안전, 담화 피해 예상, 개인정보 보호, 금융 소비자 보호, 가계 부채,
물가 안정화, 가습기 안전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 그 소비자 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었나 하는 이제 평가를 좀 해주십사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려서 해보고 나니까 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보니까 뭐 일부는 기껏해야 뭐 이렇게 이제 쭉 보면은 2점 몇 점 이렇게 해서 제일 잘한 게 5점이고 이제 못한 것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중이하 이렇게 적어도 행정에 있어서 3.5 이상은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데 대개는 지금 3이 넘어간 것이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가습기 안전이나 이런 경우 또 지방 소비자 행정 활성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정책이 그 여러 군데에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이제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이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정책은 그 산업부처의 정책에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그 개연성이 있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을 이 공적 입장에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접근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부의 입장에서 이 산업진흥이나 경제진흥의 관점에서 볼 때 소비자라는 건 하나의 창과 방패와 같은 그런 정책의 어떤 충돌이 생길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과 진흥을 맡고 있는 부처와 그 다음에 이것을 소비자의 안전이라든가 또 소비자의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그 소비자를 위한 여러 가지 규제가 이슈가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적절하게 그 밸런스를 맞춰야 이 소비자 정책이 잘 되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만을 위한 어떤 정책을 가는 것도 산업진흥이 불가하면 뭐 전체적인 경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운 거고요. 또 산업진흥에 더 주력을 하다 보면 소비자의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 그러면은 이 그 몇 개의 그 주체 말하자면 소비자라든가 정부라든가 기업의 그 주체를 놓고 봤을 때 이것이 적절하게 그 밸런스가 맞아야 이 정책의 밸런스가 맞게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그 50년 동안의 이 정책 밸런스를 보면 뭐 제가 이렇게 말해서 소비자단체 역량을 이렇게 썼지만 이거보다도 훨씬 더 적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기업의 규제 대응들이 굉장히 그동안 강했었다. 왜냐하면 전에 저희가 이제 이 소비자와 관련된 그 기금 투자 뭐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다 보면 뭐 그 대기업은 물론이거니와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그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응하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이 있습니다. 뭐 중소기업 청도 있고 또 전경련이라는 것도 있고 상공회의소도 있고 다양한 이런 그 기구들이 있지만 소비자 단체 연합회라는 작은 그 소협이라는 거를 그 제시는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사용되는 비용을 놓고 봤을 때는 거의 100대, 200대, 500대 1의 정도의 이 그 재정 투자가 그 언밸런스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부처가 2005년, 6년 이후부터 각 부처에 과거에는 재경부에 연결되어 있는 소비자원 해서 모든 소비자 정책이 재경부에 연결되는 소비자원의 예산 이외에는 거의 없다시피 했었는데 2005년, 6년 지나고 나서 다양한 그 부처에서 이런 그 소비자의 정책을 그 관여한다 하면서 그 부처 내에 관련 정책 기관들을 만들어내고 그 부분들을 해결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제가 다 쓴 건 아니지만 주로 그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원, 방통위시청자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금융위에는 금감원, 또 식약처에는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책위,
그 국토교통부에는 지금 자동차 관련된 분쟁조정위원회를 하겠다고 지금 법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미래부에도 기술표준원 뭐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부분에 지금 그 식품과 그러니까 소비자와 관련된 정책 부처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좀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간단히 보면 제가 그 소비자원장으로 있었던 때가 2008년 이때였는데 그때 일본은 그 당시에 소비자청을 만들겠다 해서 그 공무원 조직으로 이 소비자청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안전조사위원회, 소비자교육추진위원회, 소비자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한 20년 전부터 과거에 있어 왔어요. 근데 예산은 거의 없고요. 저도 이제 소비자원에 있을 때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몇 번 여는가 하면 1년에 딱 2번 정도 엽니다. 한 번은 이제 연초에 상견례 형태로 한 번 열고, 그 다음에 끝날 때 뭔가 정책 보고 비슷한 거 한 번 하고, 그러고는 별로 하는 일이 거의 없는 그 페이퍼 소비자정책위원회 같은 것들이 있어 왔는데, 여기의 경우에는 소비자안전위원회라든가 조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소비자 식품안전 뭐 이러면은 거기에 한 500명 정도가 그 안전위원회에 소속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소요되는 예산도 엄청나게 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방자치 소비생활센터는 저희 700~800개가 있고요. 민간소비자 NGO가 있고 국민생활센터, 이렇게 다양한 소비자 관련 업무를 정부 부처가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국가의 정부가 하는 그 하나의 패턴으로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린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독일의 이제 경우인데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가보니까 Consumer and Justice Department 같은 것들이 이제 있고요. 또 여기에서 그 NGO는 소비자 부처나 이런 쪽에서 만들어낸 기금으로 다양한 그 소비자 단체들이 활동을 하게 해주는 형태로 있으면서, 또 이 소비자 단체들이 활동하는 모든 기금들은 정부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그들의 활동을 통제를 하거나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처에 어떤 미션을 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자연스럽게 스스로 소비자에 관련된 이슈들을 다양한 단체들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더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미국의 경우인데, 미국은 그 티피컬리 기업 위주로 하는 그 베터 비즈니스 뷰로라는 이 우리나라를 치면 뭐 전경련 같은 그런 기구가 거의 기금을 대고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업 위주의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좀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소비자 단체들은 컨슈머즈 유니언을 이제 저는 대표로 넣었지만 이 기금을 중심으로 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은 미국의 그 자유경제 시스템에 의해서 많은 그 소비자나 일반 국민들의 기부 문화가 이제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소비자 운동이 이제 소비자의 기부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패턴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어떤 패턴으로 이 소비자 정책이 셋업이 되어야 할까 하는 건 저희가 좀 생각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이제 단체들 19개 단체가 그 이슈를 가지고 그 대선 주자 그 소비자 정책 과제에 대해서 이 대선 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걸 한번 그 단체들을 중심으로 했던 그 소비자 관련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이슈들이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그 박인숙 의원님이 무슨 얘기 하셨나요? 환자 단체들 얘기를 또 했죠. 그래서 의료 관련된 소비자 단체, 뭐 또 그 다양한 그 소비자 문제들은 정말 그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요 네 가지의 이슈만이 주요 이슈라고 말할 수는 또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은 소비자 주권 강화에 관련된 거는 저희도 다 공감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 학회가 모여 있지만 실제로 방송통신이라든가 뭐 시청자 권리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이 학회에서 많이 논문이나 이런 건 나와 있지만 이게 하나의 이제 중요한 소비자 이슈로는 별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민경제 안정과 안전, 그 다음에 금융소비자 보호, 이렇게 큰 네 가지 틀로 저희가 질의를 했고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저희가 이제 느꼈던 점은 뭔가 하면 뭐 이 선거의 구도라는 것 자체가 각 당마다 정책을 마련하기에 너무 시간이 없었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어떤 그 정당이 갖고 있는 어떤 철학이라든가 이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이 그냥 질의를 하면 거기에다 뭘 어떻게 하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제가 아까 그 각국의 그 소비자 정책에 관련된 그걸 제시를 한 이유는 우리가 이 소비자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기업에게 맡겨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것이냐, 또 아니면은 그 NGO를 중심으로 또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가버넌스를 할 것이냐, 이런 어떤 기본 철학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냥 뭐 중구난방으로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이거는 이렇게 하겠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이건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그 답변들을 받아서 좀 참 뭐라고 할까요, 소비자 이슈를 가지고 뭔가를 뭐 위원회를 만들어내서 연구를 하겠다라는 정당이 하나 만들어졌다는 것도 저는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 많은 정당들이 그동안의 가습기 살균제라든가 세월호라든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문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좀 원천적인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별로 많이 보이지 않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저희가 그 소비자를 공부하고 또 활동을 하는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제가 어떤 기회에 2017년 얼마 전에 그 소비자의 날을 대상으로 해서 그 컨슈머 폴리시 글로벌 서밋이라고 해갖고 G20 국가들과 함께하는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이 글로벌 서밋에 참가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를 가보니까 이제는 소비자 주권이라기보다 여기서는 소비자 보호라는 말이 더 쓰이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아마 뭐 제4 산업혁명, 우리가 요즘에 계속 이슈가 나옵니다. 뭐 산업혁명이 나오고 무슨 IoT가 나오고 3D가 나오고 막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럴 때 이런 디지털 사회에서 소비자가 과연 주권만 가지고 뭔가 해결이 될까?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비자 주권이 있으면 이게 다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뭐 빅데이터를 가지고 저희의 모든 행동들이 다 그 집약이 되고 까발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소비자가 무슨 근거로 무슨 힘으로 소비자 주권이라고 하고 소비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게 가능할지 참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소비자 주권이라는 그런 패러다임도 이제는 다시 또 보호라는 걸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진단만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또 섣부르게 대안까지 생각해보는, 이거는 저 개인적인 그런 차원에서 좀 이것저것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10여 년간 노력을 했지만 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 자체가 너무 아쉽다. 아까 얘기한 것들은 모든 부처들을 다 컨트롤하면서 이 엄브렐러 위원회로서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이 그 스테이터스 자체가 이 위원회가 갖고 있는 한계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독립적인 어떤 소비자 정책 부서가 지금쯤은 나와야 될 때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이 주권 확립을 위한 법 제정비가 뭐 아까 그 민병두 의원님이 지금 발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제가 그 법을 보면 벌써 10년 전부터 그 얘기는 나왔고요. 발의는 수없이 됐지만 그것이 합의가 되지를 못해서 발의만 되고 폐기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이 통과를 되도록 저희가 워치독의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소비자 안전에 관련돼서는 그동안 뭐 광우병 사태를 비롯해서 엄청난 그 사회적 비용이 들었습니다. 세월호도 그렇고 가습기도 그렇고 피해자에 대한 이 배상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가 가슴의 상처 또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리고 누구도 믿지를 못하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는 정말 큰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회적 신뢰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믿지 못하려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정부가 아무리 정말 제대로 된 과학적으로 믿게 되어 있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안 믿습니다, 소비자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믿게 해야 될 건가?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 투자를 하는 거는 너무나 이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소비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도 받고 역량 강화를 시킬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과 정보 제공을 위한 소비자 교육 지원법 같은 것들이 새로 만들어지던가 해서 좀 일본 같은 경우에 뭐 700개, 800개가 있어서 뭔가 소비자를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그냥 좀 몇 개의 NGO에게만 뭐 이렇게 다 맡겼다라고 하지만 거기도 재정 부족 때문에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정권은 좀 꼭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NGO나 대학 등의 참여를 통해서 좀 기존에 있었던 소비생활센터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서 소비자가 주도하는 또 소비자 중심에 뭘 하려면 소비자의 역량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소비자의 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또 소비자의 경제주권이 소비자로부터 나온다는 그런 관점을 바꾸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주권적 시각은 소비자가 이미 기본법에 있으니까 이거를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재정 마련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밸런스가 맞춰지는 그런 소비자 정책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교육 지원 또 학교나 뭐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뭔가 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해지기를 바라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신뢰와 투명 사회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